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요, 대법원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또 근데 이거 이재명 새로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록 송부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선거법에 이거 항소심에서도 이런 짓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거 검찰은 하루 만에 그 상고장을 냈고, 그 다음에 그 고등법원에서 하루 만에 대법원으로 이제 기록을 보냈잖아요. 대법원은 이제 그 검찰과 이재명 측의 그 상고기록 접수 통지를 양쪽에 그 하거든요. 근데 검찰은 이제 그 하루 만에 다 받아서 이미 그 상고 이유서를 상고장에 좀 일부 써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또 보충서를 또 내기 때문에 검찰은 시간 지연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이는 이제 아예 일체 그 대법원에서 보낸 서류를 안 받고 있다. 이번에도 이거 폐문부재로 반송이 됐다. 이런 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주일째 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 직접 특별 송달, 사람 집행관 사람을 보내서 이거 송달하는 이거는 이제 이거 대법원에서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이거 이재명이가 사는 게 그 인천 지방법원 계양구 집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계양구에 그 전세보증금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게 빠졌더라고요. 재산신고 보니까 현금이 확 늘고, 과연 이게 계양구에 진짜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그 인천 법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를 관할하는 게 남부잖아, 서울 남부. 따라서 이제 그 인천 법원과 남부 법원의 집행관 사람을 이게 인편으로 보내서 이재명이한테 송달시키는 이런 데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어제 그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론 이제 이거 뭐 이재명이가 이제 그 받고 안 받고 송달 따라서 이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상고한 사람은 검찰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검찰이 상고기록 접수 통지받고 이미 이유서를 20일 이내 내면요, 재판은 진행됩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그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건 의무적인 게 아니고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이재명의 답변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그 직접 시간을 끌 방법은 없다. 어차피 이게 대법원 재판은 진행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 행태가 일주일 동안 이게 그 폐문부재나 우편물을 일체 안 받고 그대로 이게 그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온 우편물인지 모르니까 아마 자기가 다른 재판도 있잖아. 뭐 대장동이든 다른 재판. 그러니까 법원입니다. 이러면 이게 다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디 대법원 서류인지 뭐 수원지방법원 서류인지 법카 또는 이게 그 대장동 재판 서류인지 법원에서 뭐가 우편이 왔습니다 하면 이게 그대로 돌려보내버리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 대법원이 실제 시간을 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철저하게 법원 서류 송달을 다 안 받는 이재명의 이 행태, 이게 저는 심각한 게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대법원은 이제 그 충분히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이미 다 검찰이 다 끝나가 이제 대법원 3부로 배당 다 되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이게 충분히 이재명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들이 눈치를 봐가지고 대선 국민의 그 눈치를 봐가지고 과연 이게 그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상당히 그 회의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그 사법부가 이재명 한 명한테 그 완전히 고개를 숙이는 이런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과연 이게 그 법으로 이재명이를 이제 그 대법원에서 잡을 수 있을까? 회의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요, 이제 이거는 이미 그 법치이기도 하지만 또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이재명이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법치를 완전히 개무시하고 조롱하고 유린하고 짓밟는 파괴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놈이다. 근데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아도 되겠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그 정인 5번 무단 출석해서 과태료 800만 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하고, 그러고 끝내 안 나가버리는, 그러면 이재명이 안 나오고 정지사니까지 말고 판결 내리면 그 판결에 누가 승부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자기 재판도 이제 완전히 뭐 무시하고 안 나가버리는, 이런 게 이렇게 법치 사법부를 무시하는
이런 자를 그 대통령으로 뽑아 되겠느냐. 이런 이제 공격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재명의 재판 진행이나 법치 파괴를 계속 방송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이게 꼭 법원에서 이제 이재명을 당장 2달 내에 뭐 때려잡기는 쉽지 않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의 비상한 결단이 없이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요. 그래도 이걸 계속 제가 공격을 해야만 특히 대통령이 당선 뒤에도 재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책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봐도 압도적인 다수 견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이 여론을 계속 제가 주도해서 끝내 이재명이가 대통령 노릇 못하도록 만에 하나게 뭐 당선되더라도 계속 재판 가야 된다고 이걸 전 국민이 들고 올라서 재판 받아라. 이러면 이재명이도 흔드는데 버티기 어렵거든요. 이재명이도 대통령 되더라도 탄핵 오래 못 가게 만들어달라면 우리가 사법 리스크를 계속 공개해서 왜 중단되느냐. 이게 사법 쿠데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공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떠나서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재명하고 계속 토론다고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당신 이렇게 사법부를 짓밟아 되느냐? 송달을 한 번도 안 받는다는 게 이게 과연 할 짓이냐?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사법 파괴 이걸 제가 직접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사법부가요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재명 한 놈 때문에 사법부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사법부 신뢰 당분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상처로 보십시오. 이재명 재판이 뭐 선거법이 633인데 2년 2개월 1심만 걸려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러고 2심에는 1심이 유죄가 나온 거 확률이 거의 없는 걸 아예 뭐 정치판사 호남에 2명 해가 무죄로 바뀌어버렸죠.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다는 위정교사는 시간막이 거의 1년 2개월 간단 끌다가 김동혜라는 희대 정치판사에서 1심에 무죄가 나와버렸고요. 그리고 2심도 마찬가지예요. 종결을 하는데 왜 6월 3일날 종결하냐. 아니 대통령 선거날 종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아무 정인도 없고 간단한 사건 충분히 한두 달이면 끝나는 걸 그냥 별 필요 없는 정인신문 또 하다가 6월 3일날 종결한다. 6월 3일날 대선날인데 어떻게 이재명이 불러 종결합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 사법부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선고하기로 했으면 빨리 판단해주고 지금이라도 저 천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 진행된다고. 그렇게 파기자판을 빨리 파기하든지 뭐 이래야 재판부가 살지. 이제 우리 사법부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참 비겁한 겁니다. 헌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엘리트 판사라는 게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의 혜택을 온것 누리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굴복해가지고요. 이런 불의한 범죄 세력에 굴복해서 뭐 전부 다 헌재부터 대법원, 법원까지 이렇게 되니 이게 우리나라 이제 뭐 사법부는 완전히 조종을 울려가지고 이미 끝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진짜 믿을 거는 우리 국민 외에는 믿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계속 항소심 이전부터 모든 법원의 서류를 일체 거부하고 법원의 소환장을 일체 불응하고 재판 진행도 일체 불응하는 완전히 혼자서 사법부를 밟아버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용기 있는 법조인 한두 분은 있긴 있죠. 한두 분은 있어요. 그러기에 대다수 법조인이 침묵하고 있고 거기 조희대나 천대엽이 법원행치장 침묵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모습에 정말 저도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얼마나 원칙적으로 강하게 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곧 아마 임기가 정년에 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정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물러날 거로
보이지만 정말 이게 부끄러운 우리 역사를 보이겠다. 이재명 하나 때문에 이 재판이 우리 법조계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이라도 저는 정치적으로 이재명이가 사법부를 이렇게 무시하고 법치를 짓밟고 있다. 이걸 선거 과정에 계속 알려서 이런 게 이재명을 뽑으면 완전히 상권 분립이고 뭐고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다. 민주공화국이 무너진다. 상권 분립이 무너진다. 봐라. 대통령도 되기 전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되고 나면 이게 어떤 법이라도 응하겠느냐. 이런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는 저는 계속 방송하겠지만 이미 사법부에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게 뭐냐 이거죠. 거의 4년 동안 재판 전복의 1심에 머물러 있는 이런 한심한 부끄러운 사법부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대법원에서 과연 이게 2달 내에 선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데요.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 어렵다. 이미 모든 법원은 이재명한테 엎조리고 굴복하고 항복을 해버린 정말 우리 법치의 부끄러운 장면이다. 행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이런 좌파 사법 카르텔 이것도 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카르텔이 있죠. 종북 또는 친중 카르텔들, 그 다음에 부정선거, 불법선거, 선관위 카르텔. 그리고 범죄 조폭이나 우리 대장동, 백현동, 위례바자 이런 범죄 조폭 양아치 카르텔. 그리고 좌파 사법 카르텔 봤지 않습니까? 여기 결국 우리 사법부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럼 여기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하나가 되고 예를 들어 국회 190석이 정권을 장악한다. 근데 사법부는 무너져 내버렸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당 독재, 북한처럼 일당 독재 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암담한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 사법부가 이미 무너져 버렸다. 부끄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제가 계속 이슈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선거에서 이재명의 이런 반법치적인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호소해서 한 표라도 더 이재명이 안 된다. 이런 여론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계속 방송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